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온결합 화물과 고무결합 화물, 이온결합 화물, 고무결합 화물의 화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그지? 기본 룰은 옥텟 규칙이라는 룰 덕분에, 그지? 원자들 하나하나가 화학적으로 원자들이 가지는 전자의 껍질의 그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그 원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떤 식으로 전자가 나가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금속 원소가 있고, 전자를 받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비금속 원소가 있을 때, 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었을 거니까 주로 음의 전하를 띠게 된 형태로 화학적 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은, 자, 누구? 비금속 원소들끼리, 나도 전자쌍이 부족한데 너도 부족하구나, 우리 서로 부족한 상태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하자라고 하여 누구끼리? 비금속 원소끼리 원족한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딱 화학식을 보고 너가 이온결합인지 너가 고무결합인지 화학식을 보고 판단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위치에 어떤 아이들이 주로 금속 원소고 어떤 아이들이 주로 비금속 원소인지를 잡고 가셔야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현씨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표상의 위치를 맞춰서 외우셨나요? 외우셨나요? 네. 네, 외우셨었어요. 저 준숙씨 외우셨나요? 외웠었죠. 외우셨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배워내는 위치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여기는 주로 어떤 원소들? 금속 원소들이야. 금속. 그지? 불변이야, 금속. 여기도 금속 원소야. 여기 누구 있었어, 정연아? 잠시만요. 네. 남의 일이 아니야. 물어볼 거야. 알루미늄. 맞아. 알루미늄까지도 금속 원소입니다. 아스기아 있었잖아요. 그죠? 알루미늄까지 금속 원소고,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뭐 구리나 등등 있었죠? 안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겠죠? 그죠? 물어볼 겁니다. 구리들. 자, 구리, 준수아. 네? 구리 원소기 어떻게 써? 구리. 페이지. CU. 응? CU. 예, C 편의점. 우리 친구가 한 명 살려줬어. 납은 어떻게 돼? 납. 너요. 몰라요. 준수이. 아니, 정현이 외우고 있어. PB. 그죠? 허허허. 자, 팔라디면 어떻게 돼? 오빠 말고 너. 몰라요. 금은? 우리 윤성이 금 좋아한다. 외워라. 금. 미안하다. 네? 미쳤나봐. 이두를 엮는 게 아니라 이두를 엮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정현아. 금. AU. 얘는? A. G. 수는? HG. 그치, HG. 오빠 다 외웠어. 자, 우리 준승 씨는 언제 외우실런가? 금속 원소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 금속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잃으면서 안정화가 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온이 돼요?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를 잃게 되면.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죠.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주로 얘는 전자 2개를 잃거나, 얘도 주로 전자를 2개를 잃거나, 음만 하나를 잃어요. 오케이, 주로 은은 1+로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도 2+, 철도 2+.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고정된 값은 아니야. 옆에 어떤 원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3+가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애는 전이 금속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전이 금속.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전형적인 아이들이야. 전형적으로. 그래서 제 외곽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안정화 잘 되잖아.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얘가 리튬이니까 3번이고 전자 2개 있고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1번이니까 전자 2개 있고 18개 있고 전자 또 하나 있고,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나트륨, 카륨이죠. 카륨이니까 19번이니까 전자 2개 있고 8개 있고 또 8개 있고 1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체외각의 전자가 하나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어서 양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잃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맞춰두시면 충분히 위치에 의해서 이온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원소 기호를 쓰는 거고요. 너는 리튬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저 아이의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가 하나 있다 보니 저 하나를 잃으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가 잘 되니까. 왜냐면 모든 종류의 원자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과 유사한 전자 배치를 해야지만 안정된 에너지 수준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튬 원자들이 금속이다 보니까 이 원자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꾸 쌓여있는 상태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나가려다가 말고 하고 있는 상태일 때 웨이브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가 저 아리까리하게 겨우겨우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할 만큼이 되면 나 가버릴 거야 하면서 나가면서 전자 껍질을 버리게 되더라. 그러게 되면 누가 똑같아서? 그러게 되면 헬륨과 똑같아져서 안정된 전자 배치 상태를 이루게 되겠죠. 전자가 나가면서. 그죠? 얘는 중성인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인 상태인 거고, 여기서 전자가 나가서, 자, 얘는 양성자는 3개지만 전자가 2개밖에 없는 상태인 이 전하의 깔을 여기에다 써주는 거고, 그죠? 얘는 리튬 이온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요. 중성의 리튬 원자예요 라고 하는 거고, 얘를 우린 뭐라 해요? 리튬 이온이에요 라고 합니다. 양이온은 뒤에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얘가 2+1지 3+1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얘의 번호로부터 추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이겠어요, 춘송씨?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 하루의 결석이 너무 치명적인 형태가 돼버렸어. 혹시 정말 소심하게 내가 비하고가 배정이 돼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제 인생 존망이야, 나 다 던져버려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혹시 오늘 공부하러 오신 게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도 약간 있나? 약간 있어 보여. 약간 있어 보여. 안 건들까? 건들지 말까, 춘수아? 네. 사춘기냐? 아니요. 물어는 보진 않을 건데 너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이게 안 풀리면 쌓이면 막혀. 변비 알지? 변비 똥 싸고 싶은데 못 싸요. 공부하고 이게 뭔지 그런 느낌, 그지? 자, 오늘 안 건들게. 자, 그래서 아무튼 얘가 13번이거든. 번호에서부터 유추해서 얘가 13번이니까 중성 상태로 총 13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3개를 갖고 있으니까 5개를 누군가로부터 얻어와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냥 저 3개를 통째로 버려버려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버려버려도. 그치? 그래서 주로 3개가 나가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왜냐면 5개나 얻어와야 되는 건데 3개가 잃어버리는 게 쉬울 거라. 알루미늄은 중성의 알루미늄이 얘네가 전자 3개를 잃고 이렇게 3+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얘기할 때 얘가 3+인지 2+인지 전혀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예상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3+일지 2+일지. 그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단원자 이온들은 요 위치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알아낼 수 있어. F, Cl, Br, I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별로 외워뒀기 때문에 저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쟤는 몇 마이너스가 되겠다? 얘는? 얘보다 하나가 부족해. 얘보다 하나가 부족하니까 17쪽에 있으니 체외곽에 전자가 7개 있거든. 그지? 그럼 8개를 만족하고자 하나씩을 얻어올 거야. 왜? 얘가 지금 7번이니까 9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있으니까 8개를 만족하고자 하나씩을 얻어올 거라고. 그 하나씩을 얻어오고자 F-, Cl-, Bl-, I- 이렇게 될 거라고. 되죠? 정인이 되죠? 그죠? 근데 음이온들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얘가 전자 하나를 만약 얻어왔어. 그래서 양성자 9개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 있어. 그럼 얘는 음이온들은 원래 이름에 화자를 붙여서 이온을 써주기로 했다고. 오케이?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얘기해야 맞다고. 오케이? 화자를 써주기로 했다고. 원래 원자의 이름에 뒤에 원자가 이름이 길면 그냥 뒤에다가 화를 붙여주기로 했고, 원자 이름에 소가 있으면 그 소를 지워서 하로 나타내기로 했다고. 산소가 음이온이 되면 몇 마이너스일까? 여기는 17쪽이니까 얘는 16쪽이니까 몇 개의 전자를 얻어와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어? 오늘 2개, 그지? 2개. 왜냐면 제일 바깥 껍질에 산소 원자 번호 8번이랑 6개가 있다고. 근데 2개를 얻어와야 8개를 만족하니까 2개를 얻어올 거라.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데 최종적으로 전자가 8개가 될 거라고. 양성자는 8개 있는데 전자가 10개 있으니 마이너스 2개나 띈다. 그리하여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라. 얘는 중성에 5고 5라는 원자고, 그지? 여기에 전자 2개가 얻어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돼요? 그러면 얘는 원자지만 중성에 8을 갖고 있는, 얘는 산소인데 중성의 원자고, 얘가 전자 2개를 얻어와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 무엇이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고. 얘 위에다가 어떤 전하의 과를 써주는 거야. 최종적으로 음이온 몇 개를 띄게 됐는지. 그리고 음이온의 이름은 뭐로 쓴다고? 뒤에 소로 끝나는 경우는 산, 소를 지우고 화로 나타내자고 했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는 음이온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약속이야. 한 개의 원자가 음이온을 완성했을 때 나타내는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음이온이, 그지? 내 혼자만, 비금속 원소 혼자만 갑자기 전자를 얻어서 얘가 갑자기 얘 혼자만 만들어지냐고. 그렇지 않다고. 버리려고 했던 금속 원소와 받으려고 했던 비금속 원소의 꽁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생긴 거라고. 버리려고 했던 금속 원소와 받으려고 했던 비금속 원소의 꽁짝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버리려고 했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리튬이 이렇게 전자를 버려서 리튬 이온으로 되고 있는 이 흐름이 있고, 동시에 그 전자를 얘가 냉큼 받은 거고,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양이온과 저렇게 만들어졌던 음이온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겠냐고.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었는데, 그지? 난 양이온이요, 닌 음이온이야.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전자를 버리면서 만들어졌던 저 아이들이 양이온, 저 음이온을 만나서, 그지? 하나하나만 결합한 게 아니고, 그지? 얘는 이 입자 하나가 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개만큼의 성향을 띠고, 얘는 1 플러스 하나의 성향을 띠잖아. 근데 얘가 덕지 이렇게 붙는다고. 이걸로 끝이야? 아니야, 또 붙어. 얘가 붙으면 또 얘도 붙어. 이렇게. 그지? 최소한 0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띨 수 있을 만큼으로 덕지 계속 반복적으로 붙어서 몇 개랑 몇 개가, 양이온 2개랑, 1가의 양이온 2개랑, 2가의 음이온 1개가 붙어야 최소한 0이 되도록 3차원적인 결정 구도를 만들어낸다고. 오케이? 그걸 고체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왜? 완전 타이트하게 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아주 짱짱하게 붙어 있으니까. 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아주 짱짱하게 붙어 있으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하여 저들을 어떻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냐면, 이런 양이온 2, 어떻게, 얘가 이 양이온, 1가의 양이온 하나가 최소 2개의 당, 2가의 음이온 1개가 붙어야 되니까 요렇게 쓴다고.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보기에 산화 리튬의 화학식을 잘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쓰면 맞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냐 라고 물어볼 때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가름을 하실 수 있어야 점수 하나를 맞는다고요. 오케이? 얘는 틀리죠? 그쵸? 얘가 맞겠죠? 왜요? 리튬이 1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 1로 결합해야 되니까. 돼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준다고? 뒤에 음이온에서부터 양이온을 읽어준다고. 이온자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리튬, 산화 리튬 이렇게 읽어줘야 맞다고. 얘가 음이온이 되고 얘가 양이온이 되게끔 해서 산화 리튬 이렇게 읽어줘야 맞다. 되겠나요? 네.
네, 그리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자 봐봐 이쪽은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두시면 17쪽은 비금속 원소 그 17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음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몇 개씩 얻는다고? 17쪽은 하나씩 얻어올 거라고. 제일 바깥쪽에 7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17쪽은 전자 하나씩을 얻어오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될 거야. 맞지? 16쪽은 자 붕신노마에서 외웠죠? 그죠? 아시파 아시기아에서 외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6쪽은 제일 바깥에 6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 2개씩을 얻어오면서 비금속 원소 음이온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2개씩을 얻어오면서 될 거야 16쪽은. 되겠어요? 자 15쪽은 제일 바깥에 뭐가 있어요? 5개가 있는 거잖아요. 얻으려면 3개를 얻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3마이너스들이 될 거라고. 예?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그치? 자 그럼 여기는 하나씩을 버리면서 1쪽은 하나씩을 버리면서 양이온이 될 거고 2쪽은 2개씩을 버리면서 양이온이 될 거야. 그치? 베릴륨은 4번이니까 2개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있고 나트륨 있고 마그네슘 있으니까 12번이니까 2개 8개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으니까 2개를 버리려고 하겠죠? 그 다음 칼륨 있고 칼슘 있으니까 2개를 버리려고 하겠죠? CA도 2+가 됩니다. 알루미늄은 3+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금속들은 대체적으로 2+인데 은만 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우시라고 해. 오케이? 이런 한 개의 원자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그냥 그 이름에서 유추가 쉬워. 그런데 한 개의 원자가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닌 경우 돼요? 오케이? 한 개의 원자가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원자들이 여러 비금속 원소들이 한꺼번에 결합하여서 오케이? 음이온을 만드는 다원자 이온들이 있어.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여러 원자가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하는 원리에 의해서 오케이?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들이 있어. 돼요? 자, 그게 누구누구 있냐면 외워두셔야 돼. 다원자 이온에 다원자 이온들 제가 프린트를 드릴게요. 제가 한 장씩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 장씩을 드리면 일단 이름을 쓰시고 뒷페이지를 봐보세요. 이온식에서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이온식을 완성해보는 것까지 테스트까지 갈 거예요. 테스트까지. 자, 나눠드렸던 여기 프린트물 뒤에를 보시면 쭈르륵 양이온들 나와 있죠. 수소가 양이온이 되면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주로 버리면서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하시면 뒤에 화자가 안 써져 있으니까 음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H+가 수소이온이고요. 여기 1쪽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Li+, Na+, K+로 바깥쪽 최외곽의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겠죠. 1쪽에 있으니까요. 그냥 얘를 선생님 뭐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걔네들 그냥 그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얘네들 중에 금속 원소를 그냥 그대로 놔야 되는 것 뿐이야. 단원자 이온 있는 것들 뿐이야. 그 중에 누구만, 은만, 그지? 은하고, 납하고, 불이랑 바륨들만. 바륨이 심지어 여기 있어. 바륨이 이쪽에 있어. 위치만 알면 외울 수 있잖아. 바륨이 양이온이 되면 Ba2+야. 이쪽에 있어요. 바륨 2+야. 그리고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금속들은 주로 2+들로 외우시되 이온식을. 그지? 누구만? 은만 1+로 외워두시라고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원자들이 결합하여서 전하를 갖게 되는 다원자 이온 중에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있어. 힘내보자. 거기다 체크해보자. 외워야 돼. 암모늄 이온. 얘는 암모니아가 물하고 섞여져서 양성자 하나를 떼운 거야. 암모니아라고 하는 공유결합한 물이 물과 섞였을 때 전자 하나를 떼운 거야. 자, 암모니아도 외우셔. 암모니아는 누굴까? NH3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NH3가 암모니아입니다. NH3가. 오케이? 자, 얘는 정연아. 예. 공결합 화물일까? 이온결합 화물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자가 누가 비금속 원소고 누가 금속 원소인지 어떻게 섞여 있는지 그걸 판단하면 돼. N과 H는 둘 중에 금속 원소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둘 다 비금속이에요. 그럼 무슨 결합? 잠시만요. 힘내. 무슨 결합? 네, 써서 써서 칠판에 공유결합이요. 네, 공유결합이라고. NH3는 N이라는 원자와 H 사이에 공유결합되어 있어. 그리고 이 공유결합된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여러분이 원자 번호가 큰 I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는 수행평가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올 수 있어. 서술형으로 쉽게 나오면 그것도 나올 수 있어. 나올 거야. 쉽게 나오면. 자, 그럼 NH3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그려보시오라고 했다면 둘 중에 원자 번호가 큰 것들을 먼저 축으로 그림을 그려. N이 원자 번호 몇이야? 7이지. 아니 7 맞네. 7이죠. 질소가 7이니까 안쪽에 전자가 2개 있는데 바깥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지금. 맞죠? 그런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짝꿍이 없는 아이가 하나, 둘, 세 군데 있네요. 근데 그 주변에 수소라는 원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수소랑 전자쌍을 나름 공유를 한 거야 지금. 뿅! 돼요? 뿅! 돼요? 나는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거랑 내 거 공유하자 이렇게. 나 지금 전자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거랑 내 거 공유하자 이렇게. 나 지금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거랑 내 거 공유합시다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고 결합돼 있는 거야. 돼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다가 암모니아는 이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분자야. 얘를 물하고 섞었어. 물은 지난번에 화학식 얘기 전에 화학식 어떻게 돼? 물의 화학식. 네, H2O예요. 얘도 무슨 결합 화물이네, 정연아? 그거는 공유. 그것도 고문결합이네. 그지? H2O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자 번호 8번에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어. 8개를 만들고 싶지만 6개밖에 없는데 주변에 H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H 거랑 전자쌍을 나름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는 공간상에 저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와서 양성자라고 하는 것 하나가 양성자라고 하는 것 하나가 홀랭 야! 나 지금 넌 전자쌍을 공유했니? 좀 더 줄게.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잖아. 넌 공유했니? 그지? 나는 공유를 안 하고 있지만 홀랭 주변에 있었던 물에서 저 양성자 하나가 띡 붙어버릴 수 있다고. 왜? 여기가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양성자라고 하는 놈은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수용액 상태에 물이 들어온 상태 안에서 물 분자에서부터 뜯어져가지고 그지? 물 분자에서부터 뜯어져서 이렇게 홀랭 가버릴 수 있다고 얘가. 오케이? 그러면 너는 OH, O라고 하는 원자와 H가 있는 그 상태로 OH1-의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의 수산화이온이 형성이 되고 저 양성자가 홀랭 가서 너는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체로부터 만들어진 이온이다 보니까 이름이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리고 NH4+ 이렇게 쓴다. 다원자 이온을. 돼요? 그리고 자 이런 다원자 여러 원자가 결합해서 이온을 만든 걔네들을 하나하나씩 유래를 다 외워둘 수 없어. 그리고 각각들의 옥텟 규칙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자 일단 여러 원자니까 화학식을 형성할 때 많이 나오는 탄산이온이나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들 또는 과망가니산 이온이나 또는 아세트산 이온들은 여러 원자들이 결합해서 한 덩어리의 그런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다 보니까 일단 통으로 외워두셔야 화학식을 완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나왔던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 많이 나오는 거 수산화이온 외우셔야 되고요. 음이온 중에 수산화이온 OH- 대역 수산화이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아래 보면 과망가니산 이온 있죠. 과망가니즈산 과하다 산소가 망가니즈랑 섞여 있는데 근데 1-의 성향을 띄어요. 과망가니산 이온 외우시고요. 탄산이온의 CO3 C랑 O 원자 3개가 붙었을 때 전체 전하가 E-입니다.
S랑 환과 O 4개가 붙었을 때 E-2입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누가 N과 O 3개가 붙었을 때가 1-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탄산이온, 황산이온. 근데 선생님 아까 음이온들은 화자가 붙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왜 화가 없는데도 음이온이에요? 자, 그들은 그때의 약속이야. 그때는 어떤 약속? 한 개의 원자가 음이온이 됐었을 때는 화를 붙여준다 라고요. 근데 한 개의 원자가 단독적으로 음이온이 된 게 아니라 여러 원자가 결합해서 음이온이 된 경우는 그냥 화를 없애고 이 원자 각각의 이름 앞글자 하나씩만 따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이 된 거지. 돼요? 되겠어요? 탄산이온, 황산이온, 과망간이산이온, 수산화이온, 암모늄이온에. 돼요? 자, 그러면 아이오딘화와 브로민화와 자, 탄산수소는 이거요. 탄산수소 이온 1-입니다. 되죠? 오케이? 그럼 저렇게 다원자 이온들을 알아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알루미늄 이온하고 Al3+라는 알루미늄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학식을 만들려고 해. 그지? 이 입자는 전체 전하를 3개를 내보내면서 안정화가 되고 저 입자는 전체 전하를 2개를 얻으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쓰기는 이거 하나만 써져 있지만 실제 만들어질 때 전자를 내보내는 Al3+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고 CO3 E-도 써져 있기는 하나만 써져 있지만 실제 얘가 여러 개가 있었던 상태야. 그것들이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결합한다고? 전체 전하량이 0이 될 수 있을 만큼으로 최소한 결합을 한다고. 그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만 결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왜? 이렇게 결합해도 하나하나씩 결합해도 1+에 플러스 성향을 하나 더 띄잖아. 그러면 또 끄집어 당기겠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걸. 그쵸? 그러면 저 아이가 몇 개와 이 아이, E-짜리 몇 개가 붙어야 최소한 0이 되도록 전체 전하량이 0이 되도록 붙겠지. 어떻게 붙어야 될까? 3+짜리 2개와 E-짜리 이렇게 3개가 붙어야지만 6개 전자 나가고 6개 전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전자의 양이 최소값이 똑같겠잖아. 돼요? 오케이? 이게 반복적으로 붙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붙어서 결정처럼 존재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체일 때는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그럼 그것들이 넌 2개랑 너 3개가 붙어야 돼 라고 하는 걸 판단을 했어. 이 양이온 2개와 이 음이온 3개가 붙어서 하나의 결정이 최소한 2대3의 결합비로 붙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판단을 했어. 그럼 그걸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나타내? 어떻게? 얘는 2개가 필요해요. 오케이? 근데 이 CO3는 3개가 필요하니까 너 3개 필요해요 라고 해서 그냥 옆에다 3을 쓰면 O 원자 34개가 붙어있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원자가 결합되는 그 다원자 이온을 표현해줘야 될 때는 가로로 나눠주는 거야. CO3가 3개 필요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돼요. 다원자 이온의 화학식은 저렇게 완성해줘. 읽을 때 똑같이 음이온에서부터 양이온으로 읽어주는 건 똑같고요. 오케이? 얘는 화학식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탄산이온하고 알루미늄 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얘는 탄산 알루미늄이라고. 한글로 탄산 알루미늄이에요 라고 아무리 써도 그지? 그 한글식의 의미에서 누가 3+고 누가 E-인지 모르죠. 그치? 근데 알루미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탄산이온이 어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아 저걸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누구는 2대3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겠죠. 돼요? 알루미늄 이온 Al3+랑 탄산이온 CO3 E-들이 결합을 하는 거라 오케이? 저 입자 2개와 이 입자 3개가 붙어야 되니 화학식이 Al2 가로치고 CO3 3가 맞다라고요. 돼요? 자,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10분의 시간 동안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져 계셔야 될 거고 금속 원소 외워져 계셔야 될 거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이온식이 외워진 상태, 다원자 이온들이 외워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쪽지 시험지를 미리 준비됐던 형태들의 이온식들 테스트, 화학식 어떻게 표현해보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